저는 김혜옥입니다. 올해 70이죠. 지금 제 분식집 간판을 보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눈부신 날들이 올 줄은요. 젊은 시절 저는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서서 일했죠. 손님들 표 끊어주고 소리 지르고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술버릇이 나빴습니다. 월급날이면 돈을 가져오지 않고 술집으로 직행했죠. 결혼 3년 만에 아들 진수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안내양 일을 그만두고 공장으로 갔어요.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 12시간씩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은 굳은 살투성이가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새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죠.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었대요. 지나가던 트럭이 그대로 치었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플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 빚이 얼마인지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사채를 여러 군데서 끌어다 썼습니다. 도박 빚이었어요.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제 월급으로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었죠.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들기며 악을 썼어요. 어린 진수가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꼭 안고 문 뒤에 숨었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저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분식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가진 돈이라곤 푼돈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들한테 손 벌려 100만 원을 모았죠. 시장 골목 구석진 곳에 평수도 안 되는 가게를 얻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떡볶이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튀김을 준비했죠. 손님이 올 때까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5천 원도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저녁에 데리러 갈 때면 아이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제 품에 안겨서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달 조금씩 갚았죠. 이자만 갚아도 벅찼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진수 밥값이라도 아껴야 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 떡볶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났죠.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어요. 남들은 싸구려 고추장을 쓸 때 저는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어묵도 두툼한 걸로만 썼죠.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떡볶이는 정성이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정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스며들었죠. 진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가게는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죠.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어요. 어느 날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집에 없냐고요. 친구들 엄마는 학교에도 오고 소풍도 같이 간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진수 머리를 쓰다듬어 줬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죠. 빚을 다 갚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진수가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마지막 1,000만 원을 갚는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기쁨이 아니라 허탈함이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싶었어요. 빚을 갚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끝나니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그러고 있을 순 없었죠.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더 키우기로 했어요. 옆 가게가 비어서 공간을 넓혔습니다. 메뉴도 늘렸죠. 김밥, 라면, 우동까지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이 더 많이 왔어요. 저는 항상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가꾼 건 내 뜻대로 지켜야 한다고요. 이게 제 평생 좌우명이 됐습니다.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진수는 조용히 자랐습니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성적은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죠. 하지만 저는 아이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수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아야 하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했죠.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 마음에 뭐가 쌓이고 있는지요. 저는 그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게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분식집을 프랜차이즈로 키운 거죠. 첫 번째 지점이 문을 열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 이름이 새겨진 간판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이제 지점이 3개나 됐어요. 통장 잔고도 제법 쌓였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죠. 저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진수는 없었습니다. 내 학생이 된 아들은 기숙사에서 지냈죠. 방학 때도 잘 안 들어왔어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학교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가끔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밥은 먹었니? 돈은 있니? 아들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끊었죠.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진수가 집에 왔어요. 저는 음식을 잔뜩 차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별로 먹지 않았어요. 그저 숟가락만 놀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는 저보다 가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가게도 나중에 내 거잖아.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게 따윈 원한 적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한 게 다 진수를 위해서였는데요. 왜 아들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진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엄마는 늘 힘들다고만 하셨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는 밥을 다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그 뒤로 진수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가게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새 지점을 하나 더 내기로 했어요. 직원들을 교육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홍보에 신경 썼습니다. 바쁘게 지내면 외로움도 잊혀졌거든요. 진수가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축하 선물로 차를 사줬어요. 중고였지만 괜찮은 거였습니다. 진수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진수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교사라고 했어요. 이름은 정미였습니다. 저는 얼른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처음 정미를 봤을 때 느낌이 별로였어요. 말투가 딱딱했습니다. 인사도 건성으로 했죠. 저는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더니 조금만 먹었어요. 입에 안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물었죠. 음식이 어때요?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요. 식사 중에 정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사업을 하시는군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분식집을 3개나 운영하는 걸. 다 내 손으로 일군 거지.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요즘은 자녀 교육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저희도 아이가 생기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교육도 좋지만 밥이 먼저지. 배우지 못해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정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수가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한테 물었죠. 저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니? 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한 일이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됐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진수가 원했던 대로였어요. 저는 하객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죠. 신혼집은 정미 쪽 부모님이 마련해 줬습니다. 저는 돈을 보태려고 했지만 진수가 사양했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참았죠. 결혼 후 진수는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미가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저는 외로웠습니다. 가게 일만 남았죠. 직원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어요. 쉬면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진수 생각, 정미 생각, 외로운 생각. 그래서 더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버텼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어느 날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죠. 손주라니. 제 대가 이어진다는 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출산날 병원에 달려갔어요. 정미는 힘들어했지만 무사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죠. 작고 빨간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제대로 사랑해 줄 거라고 다짐했죠. 진수한테 못 해준 걸 손주한테는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저를 경계했어요. 손주를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하다는 핑계였죠.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조금씩 커졌어요. 저는 손주를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약속을 자주 취소했죠. 핑계는 많았어요. 저는 진수한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진수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정미는 저를 멀리하고 싶어 했죠. 그렇게 균열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돈을 벌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웠죠. 손주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진수와 정미가 지은 이름이었죠.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아기 냄새가 났죠. 준호는 빨리 자랐어요. 돌잔치 때 저는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정미는 고맙다고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3살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아이를 가게로 데려왔습니다. 진수한테 양해를 구하고 주말에 데려온 거죠. 준호는 가게를 신기해했어요. 떡볶이 냄새를 맡더니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만들어줬죠. 맵지 않게 간을 약하게 했어요. 준호는 맛있다며 연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호, 나중에 크면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정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내 손주인데.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호의 길은 준호가 정해야 합니다. 어머님이 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니? 저는 반박했습니다. 난 그냥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야. 가게도 재산이잖니. 정미는 냉소를 지었어요. 재산보다 아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진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정미 말도 맞아요. 준호는 아직 어려요. 저는 배신감을 느꼈죠.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미를 더 경계했어요. 이 사람은 제 손주를 제게서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럴 순 없었죠. 정미도 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에 오는 시간을 짧게 잡았어요. 준호만 보고 싶었지만 정미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준호 좀 보내줄 수 없니? 주말에 데려와서 재워도 돼. 진수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미가 안 된대요. 왜? 내가 할머니인데 손주를 못 보는 게 말이 돼.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정미한테도 생각이 있어요. 준호 교육 때문에 민감해요. 교육? 내가 무슨 나쁜 교육을 시키니?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죠. 화가 났어요. 며칠 뒤 정미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잘못한 게 있니?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준호는 아직 어려요. 어머니, 가게 이야기는 나중에 해주세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손주한테 내 가게 물려주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니? 정미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 생각이에요. 준호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나는 강요한 적 없어. 정미가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은 진수 씨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진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아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진수 씨는 평생 어머님 그늘에서 살았어요. 이젠 준호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미 말이 맞는 건가? 제가 진수를 힘들게 한 건가요?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수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니요. 말도 안 됐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진수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혼자 밥 먹던 모습, 혼자 숙제하던 모습. 저는 그 옆에 없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진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가게에 나갔습니다. 떡을 썰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직원이 물었어요. 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와의 갈등, 진수와의 거리, 준호를 못 보는 외로움. 모든 게 저를 짓눌렀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저는 항상 버텨왔으니까요. 이번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준호가 5살이 됐을 때였어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준호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비싼 곳이었죠. 저는 진수한테 물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데를 보내야 해. 진수가 대답했어요. 정미가 교육에 신경 쓰고 싶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아직 어린데 영어가 뭐가 중요해.
그냥 놀게 놔둬야지. 진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즘은 다들 그래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뛰어놀면서 크는 게 맞아요. 책상 앞에 앉혀놓는 게 교육인가요? 하지만 정미 생각은 달랐습니다. 준호를 학원에도 보냈어요. 미술, 피아노, 영어. 아이 스케줄이 빡빡했죠. 어느 날 준호를 봤습니다. 아이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할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미한테 따졌어요. 아이가 힘들어해. 좀 쉬게 해줘. 정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나도 아이 키워봤어. 정미가 비웃듯 말했죠. 그래서 진수 씨가 행복한가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 씨가 행복한가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은 진수 씨 인생을 대신 사셨어요. 이제 준호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내 아들을 지킨 거야. 정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킨 게 아니라 묶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정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수를 묶어뒀다고 말도 안 돼요. 저는 진수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정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진수가 집에 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정미와 준호는 안 왔죠.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진수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가 나한테 화났니?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미 입장도 이해해줘요. 무슨 입장?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너무 강해요. 정미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강하다고?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야.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의견은 늘 강요처럼 느껴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수마저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강요했니? 진수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평생 그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가게를 물려받으라고,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한 번도 제 길을 선택한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절 위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길 바라셨죠.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게 살지 않길 바란 거야.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진수 앞에서 울 순 없었죠. 진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는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진수는 문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식은 찌개가 냄비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물을 흘렸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인데요. 그게 왜 강요가 되는 거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진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 번도 제 길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말. 그게 정말인가? 생각해보니 진수는 늘 제 뜻을 따랐습니다. 고등학교도 제가 정했어요. 대학도 제가 권했죠. 결혼만은 진수 마음대로 했지만요. 혹시 제가 너무 앞서간 걸까요? 진수 인생을 제가 대신 산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갔어요. 떡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죠. 직원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피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조심성이 없었네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정신이 없었죠. 그날부터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정미와의 갈등, 진수의 말, 준호를 못 보는 것.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제 신념, 제 가게, 제 가족. 이걸 지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균열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민은 저를 더 멀리 했어요. 진수는 양쪽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준호는 점점 커갔지만 저는 그 아이를 자주 볼 수 없었죠.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억울함. 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됐습니다. 손님들은 많았어요. 돈도 벌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긋난 것 같았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만 켜놓고요. 웃음소리가 나왔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걸까?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가족이 멀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이면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진수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런 믿음만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되죠. 준호가 7살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죠. 정민은 이미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진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사하게 됐어요. 저는 놀랐죠. 이사, 왜? 진수가 설명했습니다. 준호 교육 때문에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사는 데도 괜찮잖아. 왜 굳이 이사를 해? 진수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정미가 원해요.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대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학교가 뭐가 중요해? 애가 건강하게 자라면 되지.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해 못 하긴. 엄마도 다 알아.
하지만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며칠 뒤 진수네 집에 갔습니다. 이사 준비를 돕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미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정미가 말했죠.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도와줄게. 짐을 정리하면서 준호를 봤어요. 아이는 장난감을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은 멀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조금 멀지. 하지만 할머니가 자주 갈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끼어들었어요. 준호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새 학교는 어려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겨우 7살인데 벌써 공부 걱정을 하다니요. 저는 정미한테 말했습니다. 정미야, 아이한테 너무 무리시키는 거 아니니? 정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알고 말고. 하지만 애는 애답게 키워야지. 정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수 씨가 지금 분식집 물려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진수는 제대로 된 직장 다녀. 정미가 냉소를 지었어요. 그게 다 어머님 덕분인가요?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진수가 황급히 말렸어요. 그만해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 올 거다. 맘대로 하렴.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분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손주 잘 되길 바라는 게 죄인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멀어지는 게 느껴졌죠. 이사한 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수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진수가 앉으며 말했죠. 저는 떡볶이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가게 일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래?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이도 있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엄마, 정미 말로는 엄마가 요즘 자주 아프시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미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언제 아팠어? 진수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솔직해지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멀쩡해.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요즘 가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차기도 했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가게는 제가 정리할게요. 엄마는 이제 쉬셔야 해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이 가게는 내 거야. 진수가 답답해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그냥 가게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냥 가게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인생이 가게뿐인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가 일어서며 말했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가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제 인생이 가게뿐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게만은 아니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가게가 전부였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취미도 없었죠. 오직 일만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나아지지 않았죠. 새벽에 119를 불렀습니다. 저는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진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진수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진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심장 질환입니다. 무리한 노동이 원인이에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미도 와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어요. 병실 구석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죠. 며칠 뒤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게는 접으셔야 해요. 더는 못 버티십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가게는 못 접어. 정미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진수가 중간에서 난처해했어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진수야, 넌 엄마 편이지. 진수가 눈을 피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내 편이 아니구나. 정미 편이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수 앞에서 울었죠. 진수야, 엄마가 평생 뭐 하고 산 것 같니? 진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계속 이러시면 건강만 더 나빠져요. 저는 정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날 이해 못해. 정미가 대꾸했죠. 이해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변하셔야 해요.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 저는 진수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진수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의아했죠. 이게 뭐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빈 문서야.
내가 내 인생 짓누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 진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미도 다가와서 봤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다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숨겨왔던 진실을요. 진수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사채 계약서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죠. 정미도 옆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진수가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빚 문서였죠. 500만 원, 300만 원 계속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도박으로 만든 빚이야. 내가 10년 동안 갚았어. 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진수가 마지막 서류를 발견했어요. 고아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진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날짜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 뒤였어요.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빚쟁이들이 너무 무서웠어. 널 안전한 곳에 보내려고 했지. 하지만 못 보냈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지.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내 아버지는 무책임했지만 난 엄마니까. 진수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정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분식집을 시작한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썰고 밤늦게까지 일했어. 빚쟁이들이 가게까지 찾아왔지만 버텼어. 진수가 물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알면 힘들어 할까봐. 그냥 엄마가 다 짊어지려고 했어.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수 씨를 더 힘들게 한 거예요. 저는 정미를 봤어요. 알아. 이제 알아.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서툴렀던 거지. 너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줬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정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그 무게를 평생 짊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진수한테, 정미한테도. 정미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늘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왔어. 이젠 끊어내야 해. 진수를 보며 한 말이었어요. 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정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정미 말이 맞아. 나도 이젠 놓아줘야지. 진수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어. 정미가 조금 표정이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정미 입장에서 저는 위협이었죠.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진수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정미와 준호도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응, 안 아플게. 집에 들어서니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진수 가족은 잠시 있다가 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가게도 못 나가고 아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버텨왔으니까요. 이번에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앉으라고 하니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봐. 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진수가 계속 말했죠. 어렸을 때 친구들 엄마는 소풍도 따라오고 운동회도 왔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없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어요. 학교에서 상 받아도 엄마는 가게에 있었어요. 혼자 집에 와서 밥 먹고 혼자 잤어요. 미안해.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단 말씀 하시지 마세요. 그것도 힘들어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진수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미안해하면 제가 더 죄책감 들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섭섭해하나 싶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전 그냥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가게보다 절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수야, 엄마는 늘 널 먼저 생각했어. 다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젠 알아요. 그래서 더 슬퍼요.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전 그것도 모르고.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수와 마음을 나눈 것 같았어요. 벽이 조금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몸도 안 좋고.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미랑 얘기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진수가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게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내 전부거든.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가게가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맙지만 아직은 어려워. 며칠 뒤 정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뵙고 싶어요. 저는 놀랐지만 좋다고 했어요. 정미가 집으로 왔습니다. 마주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정미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말이 맞았어. 정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사정을 몰랐어요. 그렇게 힘든 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알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사실은 사실이지. 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전 준호가 자유롭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처럼 짓눌리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래야지. 정미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 몰랐나 봐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할머니를 좋아해요. 저는 웃었어요. 나도 준호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날 정미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여전히 불편했지만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미는 진수한테 말했나 봅니다. 며칠 뒤 진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정미가 엄마를 조금 이해하게 됐대요. 다행이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진수도 웃는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미가 함께 왔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준호를 꼭 껴안았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저는 고마웠어요. 정미가 마음을 연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데리고 거실로 갔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언제 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준호가 시무룩해졌습니다. 떡볶이 먹고 싶은데. 저는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음에 만들어줄게. 정미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준호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네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준호를 더 좋아하지. 정미도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가게 도와줄게요.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구나.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가게가 아니어도 괜찮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미를 봤습니다. 고맙다고 눈빛으로 말했죠. 정미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준호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정미도 함께 왔어요.
저희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러 간 거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가게 지분과 집을 손주 앞으로 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아드님이 아니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손주요. 진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사실 진수는 받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에게 주고 싶었어요. 진수한테 못해준 걸 준호한테라도 주고 싶었죠. 유언장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진수를 위해 못해준 것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라도 준호한테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손자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진수 씨가 관리하게 됩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되면 알게 되겠죠. 그날 밤 준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미가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미한테 미안했어요. 처음엔 오해했지만 정미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진수한테도 좋은 아내였죠. 며칠 뒤 준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진수도 함께였어요. 가족이 다 모인 겁니다. 저는 밥을 차렸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준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가게 정말 유명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아주 유명하지.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어받아도 돼요? 저는 준호를 안았어요. 내가 원한다면. 정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준호가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선택하게 하자. 강요하지 말자. 그게 제가 진수한테 못해준 거니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다 간 뒤였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가게보다 가족이 먼저라고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이 점점 나빠졌어요.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119를 부르려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진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진수야, 엄마한테 좀 와줄래? 목소리가 약했어요.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진수가 금방 갈게요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1시간쯤 뒤 진수가 달려왔어요. 정미와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진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119 불러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너희 보고 싶었어. 진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을래. 정미가 진수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뜻을 존중해 드려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했어. 넌 좋은 아들이었어. 진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야말로 미안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서툴렀던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엄마는 정말 널 사랑했어. 진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알아요. 어머니, 이제야 이해해요. 당신은 제 인생을 빼앗은 게 아니라 지켜주신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는 정미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내가 진수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정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저는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 잘 크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금고에 서류가 있어. 나중에 봐. 진수가 무슨 서류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진수가 119를 부르려 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말렸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쉴 거야. 진수가 울며 소리쳤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저는 진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한다. 진수야. 그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멀리서 진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고통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가게 손님들, 직원들, 친척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장례 후 진수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어요. 읽어보니 가게와 집이 준호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진수가 놀랐습니다. 정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죠. 정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준호를 생각하셨네요.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 진수는 유언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준호를 사랑하셨구나. 정미가 진수를 안아줬어요. 며칠 뒤 준호가 가게에 갔습니다. 진수와 정미가 함께였어요. 간판을 올려다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어갈래. 진수가 물었어요. 정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잖아요. 정미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봐. 준호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할머니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어요. 준호야, 잘 크렴.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준호가 눈을 떴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가게를 정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맡겼어요. 준호가 크면 물려주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가게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할머니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진수와 정민은 화목하게 살았어요. 가끔 제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 진수가 말했죠. 그리고 사랑도 많으셨어요. 정미가 덧붙였습니다. 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요. 제가 지켜주고 싶었던 것들이 이어지는 거죠. 분식집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혜옥 분식이라는 이름으로요. 제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가족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황금들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